경향신문 일면은 촛불 정부가 박근혜를 사면하다. 근데 주어 제목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촛불 정부라고 달았어요. 그러면서 경향신문 해설 기사에 뭐라고 또 실었냐? 사면 기사 보여주세요. 경향신문 사면 기사를 보여주세요. 촛불 시민들 자괴감과 배신감에 슬프다. 유정화 교수님, 왜 자괴감과 배신감에 슬픈 거예요, 촛불 시민들이? 저 문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국민적 동의가 있었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의가 계속 자기 임기 중에 하여튼간 어차피 정리될 문제니까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미경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라는 인물은 박정희라는 인물이 이제 투영돼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세가 있고 동정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국민 대통합 차원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면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과연 국민들은 과연 그 당시 국민 국정농단을 했던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 세력을 우리가 철퇴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는데 과연 박근혜라는 인물이 4년 9개월 살았다 그래서 그 정치 세력이 아직도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 우려드는 거죠. 우려들고 다시 또 그러면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시 또 재권위주의가 되는 건 아니냐. 우리가 만들었던 민주주의는 또 퇴색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이기 때문에 동의가 적극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주 의원님.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앞서도 제가 오프닝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특별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다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경향신문이 주목하는 것처럼 이 정부를 탄생시킨 주요 배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촛불 시민들 그분들 중에서 다 같은 마음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게 대선 표심, 특히 진보 진영, 민주당 쪽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야말로 몇몇 스피커들의 강도 높은 비판일 수는 있고 뭐 절차가 민주적이었느냐, 적절했느냐 이런 강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단행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전체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나름대로 많은 고뇌에 걸쳐서 어쩌면 그래서 아마 두 분 다 하지 못하고 한 분만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아직도 말하자면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너무 여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이 오죽하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해량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것까지 고려해 본다라면 정치적으로 고려가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저항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촛불 광장에 나갔던 분들도 이 일에 대해서 끝까지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그야말로 감옥에서 형량을 다 살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잘한 일로 평가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한국일보 3면 기사 볼게요.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몇몇 주요 인사들 관심 있던 인사들 빠졌어요. 그런데 한국일보 2면입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 뺀 이유.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와는 다르다. 야당 갈라치기다. 갈라치기라고도 주장하면서 더 한 발 더 들어간 주장이 있어요. 국민의힘의 권성동 사무총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친이계 인물이죠. 권성동 의원이. 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제외된 거에 대해서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전직 대통령이고 또 고령이고 평안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한 분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술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야권의 분열을 노린 그런 정치적 술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으로 신세를 진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김경수 전 지사만 했을 경우에 그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오, 이건 그냥 정치적 판단을 넘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미경 의원님, 김경수 전 지사를 살리기 위한 카드로 이명박 전 대통령 남겨놨다. 그런데 자녀 임기는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로 마지막 더 한 번 사면 카드 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만약에 저 정도까지 실수를 생각하고 김경수 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남겨놨다라는 노림수였다면요, 국민들께서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진심이 없는 연출은 정말 이 후폭풍으로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 혼납니다, 국민들께. 그래서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을 뺀 이유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여전히 그 감정이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별 영향력이 없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빼놔도 뭐 상관없다, 빼놔도 누구도 뭐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의미인 거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보세요. TK에서 경선 때 70~80%의 지지를 얻으면서 됐다니까요,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그러면 결국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은 이미 그 경선으로 인해서 다 끝난 거다, 영향력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예, 정권 교체를 얼마나 원했으면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아하. 윤석열 후보를 1등으로 만들어줬는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유용화 교수님 30초 드리고 마지막 김영주 의원님 30초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네, 아니, 좀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권선동 의원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탄생시킨 사람들, 같이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집권을 같이 했던 사람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왜 안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걸 논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이 뭘 했던가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거죠, 저거는.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네. 생각하냐, 거기에 좀 자기 입장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형주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친이 친박 간의 보수 분열을 둔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그 국민의힘 자체 친신박이 없고요, 다 친윤으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책 속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즉 보수의 분열의 두려움이 아니라 보수층이 갖는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두렵다, 그렇게 봅니다. 네.